요거. 자, 지난주에 우리 도시개발법,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까지 한번 해봤죠? 그래요? 개발행위 다른 데 이제 볼 거 없고, 우리 입문서 하루 완성 17페이지 17쪽 한번 펴요. 17페이지. 자, 17페이지 한번 펴봤어요? 우리 도시개발법 그거 조금 나갔어요? 진도 우리 17쪽 도시개발법. 자, 우리 도시개발법을 조금 나갔죠? 진도 조금 나가지 않았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 요거 우리 7시간 분량으로 해서 이거 전부 다 녹화를 해놨는데 지금 듣고 있어요? 이거 들어주셔야 돼. 몇 번 들었어요? 한 번 들었었죠? 계속 5번 이상 들어줘야 돼요. 요거 요 책, 요거 입문서 하루 완성. 11월 12월은 요걸로만 나가는 거예요. 자, 요걸 지금 벌써 녹화는 저는 다 강의 끝내놨어요. 그래서 7시간 분량으로 끝내놨으니까 선생님들 꼭 5번 이상은 꼭 들어봐야 돼요. 자, 오늘 도시개발법 17쪽 한번 들어가요. 17페이지. 자, 우리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은 우리 뭐를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죠?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은 뭐예요? 신시가지. 우리 혁신도시에서 또는 여기 무실동에서 신시가지, 단계동에서 신시가지를 조성하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기울이고 있는 법이 이 도시개발법이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 조성 사업은 이 도시개발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꼭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구역이. 우리 판교 신도시 이게 이제 원래 계획관리지역이었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하자 해서 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래요?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니까. 구역 안에서 해. 정리해야 돼. 다시 이거 중요하다니까.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구역 안에서 한다. 구역 안에서.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어디에서 해요? 구역 안에서.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지역 내에서 하는 신시가지 조성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OX, X 구역 안에서 해야지. 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시골에도 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구역 안에서. 구역. 이 도시개발 구역. 구역 안에서 한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뭐라 그러냐면 지정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자,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뭐라 그래요? 지정권자.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뭐라 그런다? 지정권자. 자,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누가 되느냐? 시도지사, 수원시장까지, 용인시장, 성남시장까지, 대도시시장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대도시장은 수원시장, 용인시장까지를 얘기합니다. 따르세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우리 도시개발 구역을 누가 지정해요? 이 구역을 누가 지정해? 구역을 누가 지정하는 거야? 이 구역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할 수 있냐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정부에서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부에서 지정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좀 이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도시개발 사업구역이죠.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이 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어디에 지정할 건지, 그리고 면적은 얼마 정도, 인구는 얼마 집어넣을 건지, 여기에 따른 아파트 세대수는 몇 세대나 들어야 될 건지, 자, 그 인구수에 따른 우리 기반시설 몇 가지 종류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학교는 몇 개 정도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와야 할지, 계획 이시 지정해야 돼, 계획 없이 지정해야 돼? 계획 이시 지정해야지 이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게 돼. 이 계획을 뭐라 그러냐?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더 줄여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발 계획,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서요. 개발 계획, 개발 계획, 개발 계획, 도시개발 사업 계획의 줄임말. 따라서 해. 아, 죽겠네. 계속 따라서 하라니까 안 해. 개발 계획, 도시개발 사업 계획의 줄임말. 개발 계획, 개발 계획, 도시개발 사업 계획의 줄임말. 개발 계획이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야. 도시개발 사업 계획. 자, 이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이렇게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떴어요. 이거 맞는 말일까? 자, 봐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자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권자로서 동일하다, 이 지문이 떴어. OX.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정신 좀 차리자고 좀. 맞아, 틀려? 응?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지문이 나와.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와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권자로서 동일하다 그래서 맞아? 맞는 말이야? 맞지, 맞지, 그 말이지. 이자가 이거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시행자가 수립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어. OX. 아이 정말로. 지정권자가 수립한다고 여태까지 하니까 또 그러네. 정신 좀 차려요. 공부 좀 하게. 다시,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야? 지정권자가 수립해? 시행자가 수립해?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수립한다, 이 지문이 뜨면 틀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 못한다. 이렇게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거야. 누가? 지정권자가. 따라서 개발계획 누가 수립해? 아시겠어요? 지정권자가 수립해. 자,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앞에 이렇게 제한이라는 것도 있었고 요청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제한도 있고 요청도 있고. 이 제한이 뭘 제한하는 거냐면 도시개발 사업하게 구역을 지정해 주십사 하고 제한하는 것이고, 구역을 지정해 주십사 해서 요청하는 거야, 이렇게.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거고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제 이런 틀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구역이 딱 지정이 되었지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 시행하는 자가 나오는 거야. 우리 포크레인 형태를 딱 그리면 우리끼리 강의실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행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제 시행자가 나와서 요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한다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자, 요건 이제 그림책에 다 있어. 그림책에 있는 내용들이야. 자,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내고 요걸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자, 요거를 갖다가 관공서터를 안 치고 여기는 학교들을 안 치고 여기는 근린공원, 여기는 도서관 부지로 쓰고 여기는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자 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요. 실시 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한다.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실시 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한다.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이 뭐라고? 실시 계획. 개발 계획은 누가 작성하고? 지정권자. 실시 계획은 누가 작성하고? 시행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돼. 예. 자, 그러면 요걸 요렇게 만드는데 어떤 방식대로 만들어낼 거냐 하는 사업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나와. 이렇게. 자, 따르세요.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혼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자, 다시 한번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거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우리 무실동에 이렇게 신시까지 조성하자, 단계동을 이렇게 조성하자, 우리 저기 혁신도시 이렇게 조성하자 해서 이렇게 이 관공서는 이쪽에, 원주시청은 이쪽에 배치하고 쭉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상업지역 배치하고 뒤쪽으로 단독주택단지 이렇게 15층 아파트 배치하자 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누가 작성했대? 시행자라고 하는 거야. 실시계획 누가 작성했대? 시행자. 그 다음에 저기는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건축물로 짓고, 아파트도 20층 막 25층으로 짓고, 그리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더 높게 큰 규모 있게 건축물을 지차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한다. 시행자가. 지금 정리돼요? 예? 예.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만들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거냐? 세 가지. 시작.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다시 세 가지 시행 방식. 시작.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다시 세 가지 사업 시행 방식. 시작.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되죠. 거기에 다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자, 여기 잘 봐요. 수용 사용 방식은 이걸 다 수용하는 거라고. 다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뭘까? 좋은 점이 뭐고 이제 단점이 좀 있을 거야.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건데, 우리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간다면 이걸 싸그리 수용하는 거지. 그래서 수용하니까 좋은 점은 뭘까? 토지 보상만 딱 끝나면 단기간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야로 해서 공사해가지고, 그죠? 시간이 공기가 굉장히 단축이 될 수 있다는 거 하고, 신시까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쭉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 우리 금방 일기 신도시 뭐 만든다 해놓고는 2, 3년 있으니까 입주한다 이런 얘기 막 하죠. 금방 끝나버립니다. 수용 사용 방식은.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뭘까? 수용 사용 방식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싸그리 다 수용하다 보니까 이걸 칼질하기가 아주 좋은 거지. 칼질하기가 좋아. 즉 다시 말해서 뚝 띄어서 주거단지, 뚝 띄어서 상업용지로 뚝 띄어가지고 관공서 배치. 칼질하기가 좋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집단적인 이 표현을 쓴다고. 집단적인 이 택지 등의 조성 공급이다. 이 말을 써. 조성 공급. 집단적인 조성 공급 이 말 나와주면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 다시. 자, 집단적인 조성 공급하면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 사유는 이거야. 수집 잡아줘야 돼. 이게 이 내용이 환지 방식으로 붙으면 틀린다고. 내용 이해 가요?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내용이 크로스되면 틀려? 따르세요. 수집, 수용 사용 방식, 집단적인 조성 공급. 수집, 수용 사용 방식, 집단적인 조성 공급. 수집, 수용 사용 방식, 집단적인 조성 공급.
자, 우리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종전 땅 대신에 이렇게 새 땅 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환지라는 것 자체는 종전 땅 대신에 교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땅으로 이렇게 교환한다 이런 내용이야. 이게 70년대 우리 초반에 있었던 경지정리. 국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게 논밭이 가보농지, 그 다음에 이게 을은농지, 이게 병은농지, 이게 정은농지였다고 이렇게 삐뚤빼뚤했어요 옛날은.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경지정리를 해서 이렇게 되지. 국어를 반듯하게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농지를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요건 가보농지로 주고, 이건 을은농지로 주고, 요건 병은농지, 요건 정은농지로 주게 되어지는데, 요런 걸 환지라고 하는 거야. 요런 건 종전토지라고 하는 거고, 종전토지라고 하는 거고, 요걸 뭐라고 한다? 환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돼요? 자, 그래서 우리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환지 방식 사유는 이 사유가 뭐를 갖다가 구획한다, 뭐를 분합한다, 뭐를 교환한다, 뭐를 변경한다. 항상 이런 말에 걸려 이렇게. 구획한다, 뭐 변경한다 하는 것은 환지 방식이야 이게. 자, 이 내용이 크로스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안 써도 괜찮아. 쭉 한번 보고 제 설명을 듣는 게 우선이야. 우선 지금 그리고 또 계속 설명할 거니까.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은 이걸 수용으로 가려고 했더니 땅값이 너무 비싼 거야. 땅값이 너무 비싸면 니네들이 요 공공시설 부지, 관공서 부지, 기반시설 부지 빼주고, 그리고 이 나머지 가지고 논아 가지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가가 현저히 높다 이렇게 나와주면 무슨 방식으로 가는 거다?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내용이 크로스 된다고.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수용 사용 방식은 집단적인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 수집 잡아야 돼. 따르세요. 수집. 수용 사용 방식 집단적인. 옳지. 그 나머지는 이제 무조건 환지 방식이다. 그리고 혼용 방식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믹스해 버리는 거죠. 여기는 땅값 비싸니까 환지 방식으로 가고, 요건 저렴하니까 수용 방식으로 갔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혼용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그러니까 요 그림이 눈사람 모형 그림이 딱 떠올려야 돼. 이게 눈사람 모형이 나온다면 우리 도시개발법 영상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 17쪽으로 한번 봅니다. 자, 17페이지를 딱 보면 재료의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과 2번 딱 묶어서 원칙 예외 나와요. 1, 2번 묶어놓고 지정권자라고 딱 쓰고, 지정권자 이렇게 한번 딱 써봐. 지정권자 이렇게 한번 딱 쓰고. 자, 원칙 지정권자 원칙 누가 지정하는 거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밑줄 한번 딱 긋고.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누구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원칙적인 지정권자 누구?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원칙적인 지정권자 누구?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원칙적인 지정권자 누구?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무실동에서 도시개발 사업하자 해서 무실동 이 구역을 딱 지정했어. 도시개발 구역으로. 누가 지정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야? 누가 지정했어? 여기는 시장이 아니라니까. 이건 수원시장, 용인시장까지를 얘기해. 도지사가 지정했겠지. 강원도지사가. 여기는 대도시가 아니야. 원주시는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대도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제외한 50만 이상의 대도시야. 그러니까 수원시장부터 용인시장, 성남시장까지 말하겠지. 정리돼? 나 이거 첫 시간에 했는데 또 하자고. 또 해. 또 할 거야. 대도시장이 뭐고 이런 것들, 시도지사가 뭐고 이런 거 다 해. 또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외 동그라미 딱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유 이렇게 나와주죠. 이거 1, 2, 3, 4, 5 딱 묶어놓고 이거 암기 이렇게 써놔야 돼. 암기. 암기. 이거 암기 해줘야 돼. 자, 동그라미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밑줄 실시 밑줄.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가 실시한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한대. 이걸 판교는 우리 정부에서 한 거예요. 광교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명품 신시 가지고 판교는 정부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는 국가가 한 거니까 누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 동탄 2기 신도시, 유래 신도시 전부 다 국가가 하는 거야. 정부에서.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밑줄 긋고, 자, 관의 동그라미 딱 치고, 요청이야, 제안이야? 요청이죠?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이야, 그냥 행정기관의 장이야? 중앙행정기관장이야? 행정기관장의 요청이야, 제안이야? 요청이죠?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누군지 알아?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리는 말일까 봐봐. 관계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래서 OX. X지?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야. 지방자치단체 장이지. 내용 이해가? 다시 이걸 뭘로 고쳤냐면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OX. O지.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야. 우리 대통령이 국무회의 한다 하면은 저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 모여놓고 하잖아. 그 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청와대 안 들어가 봐서 몰라? 교육부 장관 이 말이야. 교육부 장관이 대덕 연구단지를 교육도시로 만들자 해서 요청이 들어가면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뭘로 바꿨냐?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 시험 문제 늘상 출제된다니까.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바꿨어.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된다. 그래서 OX. X지.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야. 강원도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감 이렇게 되는 거지. 교육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 뭔 말인지 이해가? 다시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냐면 이렇게 출제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래서 OX. 오, 맞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그렇게 나왔어. 자,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래서 OX. 오, 맞지. 어떤 산업단지 뭐 이런 걸 만들자 해서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다시 환경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래서 OX. 오지. 내용 이해 가요? 우리 환경부 장관 김포 한강 신도시를 환경 생태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야. 무지하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줄 긋고 이게 정부기관장을 얘기하는 거야. 쭉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정부기관장이라고 쓰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이 아니야. 자,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한마디로 정부기관의 장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30만 제곱미터, 30만 동그라미 딱 치고 이상으로서 국가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제한의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제한 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제한이야 요청이야? 제한.
자, 세 번째 이거 봐. 이 세 번째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 30만 제곱미터야.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장,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장이다. 정부 출연기관장이다. 기관장에 있어서 제한 이렇게 된다고. 제한. 물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의 제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잠깐 여기 봐야 돼. 여기 제 설명 드려야 돼. 나 이거 설명 안 듣고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돼. 우리 아무 얘기 없이 공공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정부 공공기관을 뜻한다 이렇게 아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에도 공공기관이 있어 없어? 있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뜻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우리 공공기관이다 하면 정부의 공공기관, 국가의 공공기관이 있을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있을 거야. 국가의 공공기관은 대표적인 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은 요건 강원개발공사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어? 알펜시아 사업 평창에서 강원개발공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다가 하는 거야. 안 들어봤으면 어떡하자고. 강원개발공사가 아파트 지은 거 봤어 안 봤어? 강원개발공사가 아파트 지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 남원주 IC 여기 통과하다 보면 바로 거기 보이는 아파트가 강원개발공사가 지은 거예요. 그 아파트가 무실동인가 거기도? 무실동에 있죠? 그래. 그 다음에 서울은 이거 들어봤어? 서울은 SH공사? SH공사 들어봤어요? 인천은 도시공사. 이런 게 바로 공공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아니고 아무 얘기가 없이 공공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국가의 공공기관을 뜻하는 말이야. 이 말 이해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뭐라 그러냐면 지방공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지방공사.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봐봐.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방공사의 장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그래서 OX. X지. 공공기관의 장 아니면 정부 출연기관장이 나와야 돼. 이걸 또 풀어 쓴다고. 어떻게 나오냐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에 사장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그래서 그때는 맞지. 내용 이해 가? 시험 문제 나 이렇게 나와. 이대로 출제 안 된다고. 이 내용을 뜻풀이를 할 줄 알아야 돼. 이해 가요? 이해 간다. 이해 좀 하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시도의사 대도시장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긋고 C에 동그라미 치고 4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죠. 협의가 안 된다. 국간 30천 이렇게 가는 거야. 시도의사 대도시장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시도의사 대도시장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봐봐. 도시개발 구역이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도시개발 구역이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면 어디까지나 이자들이 하는 거야. 협의에 의해서 네가 해라 해서 지정권자를 정해.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친다 하더라도 시도의사 대도시장인데 이때 네가 해라, 네가 지정권자가 네가 해라 하면은 이게 협의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에? 협의 되게 안 되게. 잘 안 돼. 왜 잘 안 되냐면 관공서가 어느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야. 자, 봐봐. 우리 예산군하고 홍성군에 이 신시가지가 조성이 돼. 이 신도시가 내포신도시인데 여기에 도청사가 어디에 들어오냐면 도청
충남도청입니다. 충남도청이죠. 충남도청이 홍성문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두컴컴하고 여기는 좀 활기가 있다고. 여기는 이쪽은 좀 활기가 좀 있어. 이렇게 관공산하고 어느 쪽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경제 장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도 대도시 시장이 네가 지정권자가 되라, 내가 지정권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 협의가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협의가 안 될 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금 정리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봐봐. 천재지변의 밑줄을 한번 쫙 긋고, 자, 천에 동그라미 치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 5번째가 이게 바로 천재지변 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천재지변 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천재지변 등 이렇게 되는 거야. 천재지변 등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천재지변 등이다 하면 우리 포항에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다 넘어갔네. 여기에 다시 복구 작업해서 신시까지 조성하려고 그래. 누가 지정하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따라서 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5가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5가지. 국관 삼시천, 국관 삼시천, 국가가 실시, 국관 삼시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요청, 국관 삼시천,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제한. 자, 국관 삼시천, 시도지사 대도시장 협의가 안 된다. 국관 삼시천, 천재지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5가지. 국관 삼시천, 국관 삼시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5가지. 국관 삼시천, 국관 삼시천. 아, 중요하다.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또 나온다. 자, 17쪽 봐요. 17쪽. 거기에 개발계획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1번 지정권자는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지정권자는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자, 지정하려면이야, 지정하고 나서야. 그러면 지정하기 전이네, 그죠?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밑줄,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밑줄.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런다? 개발 계획.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런다? 개발 계획. 네모 딱 넣고 요것을 수립하여야 한다. 밑줄. 거기까지만. 자, 거기까지만. 자, 잠깐 다만은 보지 말고 다음에 할 거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하자는 얘기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자 이런 내용이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 순서?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디에 지정할 건지 다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10원짜리 땅이 20원 가는 건 하루아침에 가요. 따라서 시골 같은 경우는 투기 방지를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시골은. 이게 시험 문제야 또. 그건 이제 다음에 할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8쪽 한번 넘어가 보면 18쪽을 딱 한번 봐요. 자, 18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18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3번에 도시개발 구역의 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도시개발 구역 해제다 이런 말이 나와. 도시개발 구역의 해제다 해서 도시개발 구역 해제. 예.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 해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갈 거냐면 구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해제되는 이 해제 사유를 공부할 거야. 해제 사유. 자, 여기 잘 봐요. 이 구역이 지정이 됐다 하면은 이제 다음에 후속 절차가 요게 나와서 요렇게 써야 돼. 그래서 후속 절차가 진행이 쫙 되면은 이제 괜찮다고 딱 수용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구역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해. 후속 절차가 진행이 안 돼. 이렇게 되었지만 여기에 갑이라는 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지멋대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구역이 지정된 상태라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지멋대로 할 수가 없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풀어줘야 된다고.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구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그 뒤에 후속 절차가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러면 구역을 지정한 걸 해제하자 하는 내용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는 이것만 잡을 거야.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게 삼실인가로 갈 거야. 이게 삼실인가 이렇게 갈 거야. 삼실인가 이렇게 인가. 이게 삼실인가. 따라서 한번 해봐요. 이게 삼실인가 해봐. 이게 삼실인가 해봐. 옳지. 예, 옛날 애인 이름이 삼실이었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졌던 사유야. 헤어졌지에서 헤어졌던 사유. 그래서 한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살갑게 해야지. 다정하게. 정희씨. 그러니까 이게 삼실인가 하면 도망가니까 이게 삼실인가 한번 해봐. 살갑게 해봐. 살갑게 정있게 해야지. 이게 삼실인가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도망가 버리겠다. 살갑게 해야지. 이게 삼실인가 해봐. 그렇게 하면 도망간다니까. 이게 삼실인가 해봐. 붙여야지. 반갑게 맞아야 되니까. 이게 삼실인가 해봐. 이게 삼실인가는 무슨 사유예요? 헤어졌제 해제 사유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이게 삼실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 내 개발계획 나온다,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없으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야.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봐요. 여기 봐. 여기 책 보기 전에 여기를 봐야 돼. 자, 구역이 딱 지정이 됐단 말이지. 구역이 딱 지정이 되면 다음에 후속 절차가 뭐가 진행이 돼야 되냐면 이거야. 이걸 시행자가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나오는 기한이 이게 3년이야. 3년 내 실시계획 요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이 들어가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라고 해. 이게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 자, 한번 봐봐. 자, 18쪽 보겠습니다. 18쪽. 자, 18쪽 봤어요? 18쪽을 보면 거기에 도시개발 구역의 해제 이렇게 나오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다음 어느 하나의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다음 날 동그라미. 이거 지난주에 안 했어요? 한 것 같은데? 지구단위 계획까지 했어?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안 했어요? 이렇게. 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딱 쳐요.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 동그라미 딱 치고. 그러면 다음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이니까 전부 다 다음 날 집어넣고 해석해야죠? 자, 거기에 1번 봐. 1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고시 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3년 동그라미 딱 치고, 3년 동그라미 딱 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그 3년이 되는 날, 밑줄 3년이 되는 날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다음 날부터 해야 돼. 다음 날 집어넣어. 다음 날 써놓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요. 여기 봐봐. 이렇게 구역 지정고시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제출이 없으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야. 이게 이거야. 이게 삼실인가에서 이거라고.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네요. 삼실인가. 내용 아시겠어요? 요 내용이야. 자, 그런데 자, 먼저 설명하고 책을 체킹. 자, 먼저 설명하고 여기 봐요. 여기에. 그런데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면 이제 3년 내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 시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이게 2년이야. 2년 내 나와야 돼. 개발계획이 2년 내 안 나오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이거야. 2년 내 개발계획 나와야 되는데 개발계획 안 나오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을 한번 해볼 거야. 이 내용이 어디냐면 2번. 자, 2번 봐요. 도시발 구역이 지정고시는 날부터 2년 동그라미 딱 치고, 2년짜리 나왔으니까 실시계획이야, 개발계획이야? 개발계획 2개니까 이게 삼실인가. 3년짜리 나오면 실시계획이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에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 집어내야 돼. 다음 날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야. 이거야. 구역 지정고시 후 개발계획이 2년 내 나와야 되는데 2년 내 안 나오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걸리는 거야. 자, 여기 다시. 그러면 이제 개발계획 나왔다고 해서 다 나온 게 아니라고. 이건 나오면 다시 이렇게 실시계획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게 나오면 다시 실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실시계획은 무조건 3년이야. 3년 내 나와야 돼. 3년. 자,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잘 봐. 포인트는 이거라고. 2년짜리 나오면 개발계획이야. 3년짜리 나오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야. 이 말이 나와야 돼. 자, 이게 3번이야. 3번. 자, 3번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3년 동그라미 딱 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 집어넣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봐. 해제 사유. 헤어졌지. 아, 이게 삼실인가 해봐. 아, 이게 삼실인가. 아, 이게 무엇이단가. 자, 요거 조심해서 이제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디를 보냐면 19쪽을 보면, 자, 19쪽을 봐요. 19쪽 봤어요? 19쪽을 보면 거기 3호에 보니까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3번 나와요? 시행자 변경 네모 딱 엮고, 자, 시행자 변경 네모 딱 엮고, 자, 거기에 1, 2, 3, 4 딱 묶고, 동그라미 1, 2, 3, 4 앞에서 딱 묶어놓고, 시행자 변경 사유라고 딱 한번 쓰고, 시행자 변경 사유라고 딱 한번 써요. 시행자 변경 사유라고 딱 한번 쓰자. 시행자 변경 사유라고 딱 한번 쓰자. 썼어요? 자, 시행자 변경 사유. 이 시행자 변경 사유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삿짐센터 이 변경 사유하고 똑같다. 변경 사유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삿짐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이렇게 갈 거야.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 1인 미신 이렇게 갈 거야. 1인 미신, 2사 미착수 이렇게 갈 거야. 2사 미착수, 그리고 취소, 그 다음에 부도파산 이렇게 갈 거야. 부도파산 이렇게 갈 거야. 자, 한번 봐요. 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나중에 다 외워지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와서 29위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옳은 지문 고르기 2번 문제로 2번으로 나왔지. 이게 옳은 지문 2, 3 미착수가 이번에 29위 시험 문제 이거 나와서.
잘 봐. 또 나오니까요. 이삿짐 변경 사유 잘 봐요. 시간 없으니까 일요일에 이사해야 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손 없는 날인 9일이나 0일 날 해야 돼 음력으로. 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한 사람이 1인이 미신에 빠지면 이사해 못해. 이사 못해. 이사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사 못한다고 이사센터한테 취소해야죠. 그러면 이사센터가 인부들도 다 사놨는데 부도나고 파산되는 거야. 자 일단 따르세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사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삿짐 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1인 미신 1년 이내 실식의 윈가 미신청 이사 미착수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취소 부도 파산 1인 미신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사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1인 미신 1년 이내 실식의 윈가 미신청 이사 미착수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취소 부도 파산 1인 미신 1년 이내 실식의 윈가 미신청 이사 미착수 취소 부도 파산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사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자 한번 봐요. 거기에 보면 자 동그라미 1번 볼 거예요. 자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동그라미 딱 치고 1인 미신에 걸리겠지? 1년 동그라미 치고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고요.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1인 미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봐 여기 봐. 구역 지정고시 후에 1년이요 1년 이내에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행자를 바꿔버리자는 사유 1인 미신에 걸려. 3년 이내에 실식의 인가 신청이 없으면 삼실인가에 걸려. 이게 삼실인가 해지 사유. 구분할 수 있겠어요? 1인 미신 잘 봐봐. 1년 이내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1인 미신 시행자 바꿔버리자는 사유 이사센터 변경 사유. 3년 이내 실식의 인가 신청이 없으면 삼실인가에 걸려. 이건 해제 사유라고. 구분이 가능해? 이 내용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 내용이야 그 내용. 거기다 써놔야지. 가로 열고 1인 미신이라고 쓰고 1인 미신 이렇게 딱 쓰고 1인 미신 이렇게 한번 딱 쓰고. 자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식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로 열고 이사 미착수 이렇게 써야지. 이사 미착수 이렇게 써. 이사 미착수 이렇게 써놔요.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로 열고 이사 미착수 써놨어요. 이거야 이거. 요걸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라 해서 실식의 인가가 떨어졌다고. 실식의 인가가 있어서 그거 해. 그래서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착공을 해야 된다고. 이 착공이 몇 년 내에 들어가는 거냐? 이게 2년 내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실식의 인가 후에 2년 이내에 미착수 착공하지 아니하면 이거라고.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다 하면 어떤 사유다? 시행자를 바꿔부르자는 사유다. 내용 아시겠어요? 거기다 써놔야지. 2년 동그라미 치고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긋고 이사 미착수 이렇게 한번 써요. 이사 미착수 이렇게 한번 써. 이사 미착수 이렇게 한번 쓰고. 자 동그라미 3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시행자 지정 밑줄 실식의 인가 밑줄 취소 동그라미 딱 치고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식의 인가 취소 이렇게 되는 거야.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식의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시행자의 부도파산 대모 딱 엮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일단 따르세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사지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1인 미신, 이사 및 착수, 취소, 부도 파산, 1인 미신,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이사 및 착수, 2년 이내 사업 및 착수,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부도 파산, 시행자의 부도 파산. 자, 해제 사유. 해제 사유. 이게 사무실인가? 자, 넘어가요. 20쪽 넘어갑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 20쪽 넘어가요. 거기에 실시계획 나오죠? 실시계획.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밑줄 쫙 긋고. 실시계획 작성은 누가 한다? 시행자. 시행자의 동그라미 딱 치고.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우리 개발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거고? 지정권자가 하고. 그 밑에 이제 수용 사용 방식, 오른쪽에 환지 방식 이렇게 나와주죠. 조금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 들어가겠습니다.